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 2.0, 더욱 강력해진 미국, 더욱 괴로워질 한국, 강력해질 미국, 지수, 코인, 금, 달러, 원유, 채권, 금리 총정리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뭐 해외로 떠나는 걸 보고 뭐 우리나라를 사랑해야지. 뭐 예전에 바이 코리아 펀드 기억나세요? 한국을 사라? 이게 어느 정도 끝에야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도 먹히지. 그 당시에 바이 코리아 하라고 해가지고 바이 코리아 펀드로 열풍을 불러일으켜서 증권사 수수료로 증권사 배만 채웠고 여의도의 증권사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10층이 20층이 되고 20층이 30층이 되고 30층이 50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애국심의 대가로 그 전으로 가면 IMF 때 금을 팔아서 나라를 구했고 그 다음에 바이코리아라고 외쳐가지고 한국을 사라고 해서 열심히 샀더니 돌아온 거는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상. 그런데 또 지금 와서도 지금 10년마다 반복되고 있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야 된다.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BBIG도 있었고 지금의 밸류업까지. 이렇게 모양과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사라. 바이코리아라는 어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그 본능적으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다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심지어 토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아시죠? 토니 현수 에드먼. 토니 에드먼이라는 LA 다저 선수가 한국인 어머니를 갖고 있어서 한쪽만 한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WBC 대표로 우리나라를 택했기 때문에 부모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택해서 왔더니 토니 현수 에드먼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이번에 LA 다저스에서 활약할 때도 열심히 응원을 해줍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명만 한국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응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바이코리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두세 번 많아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꼬꾸라지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던 티끌만한 측은지심마저도 없어져요. 근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욕을 한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죠. 반성을 하고, 그렇죠?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속였다. 너무 마케팅으로 이용해 먹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렇게 먼저 반성을 하고 그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대놓고 우리나라에서 맨날 뭐 빠져나간다고 뭐 매국론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더욱더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트럼프는 더욱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만 강하게 나갈까요? 러시아, 중국은요. 다 어깨 싸움 하겠죠. 좁아 터진 골목에서 어깨 싸움 하는 것처럼 어깨 싸움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낀 기업 제일 힘들어집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져요. 이러면 주식시장은 더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을 하나 또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클럽이 2개 있는데 저 외국 클럽을 가면은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냥 내가 다니던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돈도 비싸요. 안 가요.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 다 통하고 내가 가던 데라 편안하니까 가긴 가요. 근데 가면은 진상들만 앉아있고 술자리에서 싸움 나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돈 더 내고 저기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돼버려요. 어떤 악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앞에서 벤치를 먹는다. 그러면 돈을 더 내고라도 다른 미국 클럽으로 가겠죠. 자, 일단 S&P 500 선거일 바로 다음 날 올랐던 폭으로 1928년부터 2024년
100년인가요? 100년? 100년 동안 역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대선 다음 날 S&P 500 수익률이요. 100년 중에 최고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대박 성공을 했죠. 지금 그 폴리마켓에서 뭐 돈을 많이 번 순위대로 지금 나열을 해놨던데 거기 베팅을 강하게 들어간 사람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에다가 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다. 지금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마가 폭발을 했는데 지금 이 테마인가요? 예, 테마가 폭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장 폭이 컸던 것은 스몰캡입니다. 이거는 규모별로 나타낸 건데 맨 위가 스몰캡이에요. 가장 작은 규모의 주식들이 가장 숏스퀴즈가 강하게 일어났다. 숏스퀴즈란 거는 숏을 쳤다가 반대로 갈 것 같아서 짠해서 반대편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죠. 마치 용수철처럼요. 그래서 그게 스몰캡에서 미들캡이나 대형캡보다 더 강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훨씬 더 수익률이 컸다. 스몰캡이. 이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지금 메가캡이죠. 메가캡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전고점을 갔죠. 메가캡이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술주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뭐 여기서 가장 뒤처진다는 솔직히 인텔마저도 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다행히 뭔지 아세요? 솔직히 다우존스에서 빠져가지고 엔비디아에 밀려서 빠졌잖아요.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그거는 솔직히 앞에서 망신이라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민망할 정도겠지만 결국에 미국 주식이잖아요. 결국에 미국이 챙겨준다고요. 만약에 인텔이 대만 주식이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난도질 당했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인텔은 미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 걸 다행으로 여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인텔이 빠지고 뭐 그런 어떤 변동은 있고 사이사이에 민망함이 있지만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캡을 구성하고 있는 IT주는 급등을 해서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고점까지 갔네요. 지금 요거는 BTFD라고 이 알고리즘.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깁니다. BTFD라는 암호인데 이게 그냥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BTFD가 그거라고 합니다. 떨어지면은 싹쓸이해서 사라. 뭐 그런 암호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매도를 친 거. 공매도를 쳤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매도가 반대로 공매도 했던 게 공짜잖아요. 빈 공이잖아요. 매도를 하는데 주식이 없이 그냥 매도를 쳤다가 나중에 오르면 갚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없이 팔았었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힘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빌린 주식을 갚는 거에다가 신규 매수까지 더해져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던가 숏을 때린 거가 반대로 지금 갔을 때는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 단숨에 전고점까지 가버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 그리고 이건 SPX 인덱스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조금 때려 맞았죠. 공포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때려 맞았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물개가 곤봉에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은 아예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아까 그 메가캡
기술주,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갔는데 코인은 아예 전고점을 돌파시켜버렸습니다. 돌파를 시키고 여기 이미 확인 작업이 있었죠.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확인 작업을 걸친 다음에 날려버렸습니다. 코인이 터져버렸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이 여기서 더 갈 것이냐, 코인이 더 간다는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차트고요. 자,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상한 잡코인을 사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 지금 마이클 셰일러 회장도 맨날 강조하잖아요. 비트코인만 사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인데 이더리움 나누기 비트코인은 최저점을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만 오르고 이더리움은 그거에 비해 안 오른다는 거죠. 2등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트코인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샀으면 비트코인만큼의 수익률을 못 얻어요. 지금 후발주자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오로지 비트코인입니다. 자, 다음은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안전자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위험자산의 일종입니다. 이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보통 반대로 움직이겠죠. 주식 가격이 급등을 했죠. 주식 가격이 급등을 하면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근데 채권의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는 것은 채권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경기부양 기대감에 소득세를 아예 없애버리겠다잖아요. 소득세 없애버리고 기업의 법인세 다 깎아주고 다른 나라에서 관세 뜯어가지고 너네 먹고 살기 좋게 해주겠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주가니 비트코인이 다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안전자산의 개념을 갖고 있는 채권은 가격이 폭락을 했죠. 인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의 가격 차트가 다 급등을 했어요. 뭐 2년, 5년, 7년, 10년, 30년물까지 있는데 단기채부터 장기채까지 있죠. 보통 장기채의 수익률이 높은 게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단기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너 내일 우리 데이트할 건데 에버랜드 놀러 갈래?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장기 채권은 뭡니까? 내가 10년 뒤에 저 위에 있는 빌딩에서 너 살게 해줄게. 시그니엘 타워에서 너 살게 해줄게. 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위험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거죠. 장기 이자율이. 그런데 내일 당장 놀이공원 놀러 가자. 이건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높은 거죠. 현실성이 떨어지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보상의 대가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뒤의 움직임보다는 10년 뒤의 움직임이 예측하기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30년물이 2년물보다는 금리가 높은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년물이 지금 장기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반대로 움직였고요. 그래서 미국 채권 10년, 2년물부터 10년물, 5년물, 30년물인데 이것도 지금 전고점까지 수익률이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죠. 수익률이 급등했으니까 이것도 채권 가격이 폭락했다는 뜻이다. 채권 가격이 2023년도 가을쯤까지 가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갔죠. 그 수준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인데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돈을 왕창 푸는 것 같은 경기부양, 이 결국 감세가 경기부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기대감이 지금 2023년도 그리고 2022년도 그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거는 저기죠. 이제 그래서 저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럼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시켜갖고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신나게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폭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올해는 남은 게 0.57 내에서밖에 변동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를 따지더라도 100bp 이내에서밖에 인하를 못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에 강한데 지금 경기 기업 실적이 너무 좋고 경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은 경기가 더 좋아질 건데 그러면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차트가.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하 쪽으로 지금 틀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 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 내년도에도 인하폭은 100bp 이나 안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0.93 정도. 올해는 이제 0.57 정도 이 내에서 폭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25bp 이번 주에 나오죠. 25bp 인하는 거의 확실한 수준이다.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인하에 대한 폭이 이제 좁고 내년도에도 100bp밖에 안 되지만 이번에 25bp는 거의 확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달러입니다. 달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 달러가 1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이 상승 폭이 2023년도 2월에 기록했던 폭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지금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전고점 한 3, 4개를 다 돌파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달러는 국력입니다. 국력이 세지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금은 급락했습니다. 자, 채권도 달러도 금도 다 안전자산이죠. 그 안전자산 내에서도 시속게임이 있어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굉장히 급등했다가 달러랑 금은 둘이 안전자산이지만 둘 다 또 시소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달러가 워낙 급등을 해버리니까 금이 반사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51이동 평균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지가 확률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금도 크게 떨어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급등은 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네요. 그렇죠? 요거는 다시 나온 거고요. 예,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하고 2024년도 선거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2016년하고 2024년도 선거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2024년도 이번 연도 선거죠. 이번 연도 선거가 예전에 그 2016년도 선거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지금 따라가리라 예상을 해놓은 거죠. 2024년도도 2016년 선거 때처럼 지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이제 해리스의 옷을 찢는 건데요. 네, 아주 몸매가 좋지 않으신 남자분이었어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트럼프 이제 뻥카가 아니라 진짜 포카를 들었다.